네, 약속 시간보다 한 10여 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조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11차 공정과 상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신 여러분께 상임 대표로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목표로 창립한 저희 포럼은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시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비판,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을 찾는 방식의 세미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11차 포럼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알아야 하나, 공정사회를 위한 재언이라는 주제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한국성학회 회장 배정은 박사님을 모시고 이 주제에 관해 함께 고뇌하며 선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포럼 활동의 방향에 동의하시면서 흔쾌히 발제를 수락해 주신 배 박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성별 간, 세대 간의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을 우리는 흔히 목도합니다. 페미니즘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그런 주의를 말하죠.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이나 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시대와 또는 그 양상에 따라서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 물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이 결코 사회 불안을 이야기하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논쟁의 결과 또한 소통과 통섭, 통합과 통일의 방향성과 융합과 복합, 연합과 화합의 방법론을 잘 조화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몰상식의 사회 현상을 몰아내고 공정과 상식의 사회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인권의식의 고향이 절실합니다. 그러한 의식개혁,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다다를 최종의 목적지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반듯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 또한 결과론적으로 사회 통합의 구축을 위한 한 과정이고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연적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고 선함의 방향으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됨으로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잠자는 세상을 깨우며 어둠의 세상을 밝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길 희망하면서 오늘이 그 약속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순서에 보면은 또 내빈 소개가 있습니다만 늘 그러하듯이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드릴 분이 계시면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발제하실 배정은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학 박사 배정은 회장님은 성교육, 성상담 경력이 25년이나 되는 이 분야의 베테랑이시죠. 현재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고 대한성학회 회장으로 열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똑똑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섹스하라 라는 명저 외에 다수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배정원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다 손을 흔들어서 환영을 해주시죠. 네, 지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함께 이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거는요. 제가 지금 이 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화면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할 거고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교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페미니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이고 부제는 공정사회를 위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를 길게 얘기를 해주셨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공정은 뭐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공정은 공명정대함을 줄이는 말이고요. 그래서 공평하고 올바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공정사회를 얘기하는가 하면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구상의 인구 중에 지구상에 있는 인구 중에 여자가 52% 여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반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하게 태어나서부터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어떤 겪어야 하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이고 공정 또한 그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여자들도 저 여자 페미니스트야. 당신 페미니스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이렇게 어떤 칭찬이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조차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인가 하는 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또 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하고 남자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제 3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 남자, 여자도 남자도 아닌 자기가 어떤 결정하는 성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왜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하모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모니스트하고 페미니스트는 다른 것 같으면서 사실 좀 같은 얘기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페미니즘에 늘 좀 각성하면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저희 제 사무실에서 여기까지는
이 동국대학까지는 택시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이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얼마나 난폭하게 하는지 급브레이크 밟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막 옆차가 자기를 추월하거나 차선 변경을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그 차를 막 쫓아가고 그 차 옆에 서서 유리창을 내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택시를 탄 이유는, 제 차를 안 타고 택시를 탄 이유는 가기 전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왔으면 싶어서 이렇게 길을 찾는 것이나 혹은 죄송합니다. 길을 찾는 것이나 주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그 차를 탄 건데 사실 마음이 전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 목이 막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기사님한테 운전을 좀 살살 해달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하셨고 어떤 분은 얘기를 안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건 성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지금 그 평생을 살아온 저는 말하기가 좀 주저되더라고요. 또 얘기했다가 또 이상한 말을 한마디 듣는 거 아닌가? 혹은 또 내리면서 또 욕을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그 강의장에 와서 계속 생각한 거는 여자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늘 머리에 달고 그렇게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예민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에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늘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게 남성 중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위축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하면 여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결코 칭찬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페미니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여자, 혹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혹은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 남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여자, 혹은 기가 센 여자, 브레이지어를 싫어하는 여자, 화장을 하지 않는 여자, 머리가 짧은 여자, 늘 화가 나 있는 여자, 유머 감각이 없는 전투적인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도 아마 회의석상이나 중요한 자리를 갈 때 옷을 어떻게 입을까를 물론 생각을 하시지만 여자들처럼 복잡하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 여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성교육자인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옷을 입고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은가를 늘 생각합니다. 너무 여성적으로 입는 거 아니야? 너무 진지해 보이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진지한 회의를 참석하려면 남자다운 슈트를 입고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샤방샤방한 그런 얇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성적인 제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의 여성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페미니즘의 스펙트럼은요, 참 넓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요즘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남이라든지 뭐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남자를 혐오하고 또 굉장히 과격하게 브래지어를 벗어던진다든지 이런 어떤 운동들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실 거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부터 제국주의 페미니즘 혹은 인도주의 페미니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페미니즘의 그 스펙트럼이 있지만 어쨌든 페미니즘을 관통하는 것은 여성도 남성도 동등하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이 남에게도 당연할까요? 여자가 겪는 세상이 남자하고 다르고 더 어렵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옛날과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어. 요즘 여자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여자에게 우리는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남자분이 많아요.
또 여자들은 우리는 남자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 그 아프리카 여성인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것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페미니스트가 강의를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You should be or to be feminism 이라는 그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던데요. 거기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여성의 인권이 아래라서 여자가 팁을 줘도 그 여자를 동반한 남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여자가 혼자 그 호텔에 들어가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성워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 클럽이나 이런 모임에 여자 혼자 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여전히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들을 막 그 학대하고 여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여자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 실제로 20대 여성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대학생들한테 제가 이 어떤 그 여자로서 남자로서 겪었던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얘기하면 많은 여자애들이 저는 그런 거 겪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은 굉장히 평등하게 저를 키워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졌을까? 문제는 이 여성이 그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불공정은 앞으로 그녀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불공정이라는 겁니다. 자,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 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산백과사전에는 여성의 권리 및 기회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운동과 이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기회를 갖자 그리고 같은 권리와 같은 의무를 갖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가 52%니까 여자가 조금 많은데 여전히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가 차지하는 그 따르는 일들은 거의 남자들이 차지하고 정말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학교에서 반장을 뽑을 때 남자가 반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멀리 해외 출장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계약에는 남자 직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도 입사를 할 때 여자 직원들을 뽑지 않는 면접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회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같은 일을 해도 남자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여자가 사나워 보이면 안 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 아이가 여자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보다는 남자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떤 일을 반복하면 그 일은 정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식을 내면화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젠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자와 남자를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여자들은 참 많이 들어요. 왜 늦은 시간에 남자 아파트에 가 있었어? 왜 늦은 시간에 술을 같이 마셨어? 왜 오빠한테 라면을 안 끓여주는 거야? 네가 오빠를 돌봐야지. 명절에 딸이라서 부엌일을 돌봐야 하고 또 늦은 시간에 혼자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탔어?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좀 더 입어. 아이가 병에 걸렸어.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네? 아이 성격이 소심하네? 이런 책임들을 다 누가 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건강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가도 있었고 여성이라고 꽃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자는 장식일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안 하고 개척해 가야지 여성도 남성과 똑같다는 인식을 새겨야 한다. 나는 페미라는 것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는 여성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또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다.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성 정치인도 있습니다. 자, 페미니즘에 대한 스펙트럼이 참 넓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더 좁혀서 페미니즘과
그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2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를 봤는데요. 기사를 봤는데 시사인이라는 매체에서 국순민 교수와 정한울 박사가 20대 여성의 젠더, 정치, 사회적 개방성과 연대의식을 연구하는 것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것을 발표한 데는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면 요번에 뭐 이대남, 이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대남이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많이 지지를 했고, 그리고 이대여의 한 30% 정도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의 당에 표를 줬던, 제3의 인물에게 표를 줬던,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대남과 이대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 18살, 굉장히 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2,490명이 완전하게 답변을 했고, 거기에는 20대가 600명, 30대가 600명, 그리고 그 외가 80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는 20대와 30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대 여성 10명 중에 4명은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여성 53%가 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를 호감있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14.3%가 20대 남자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0대 여성의 67%가 페미니즘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는 게 51.6%, 그리고 20대 남성은 자기가 약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5.9%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어떤 조사에서는 20대 남자가 자신이 약자라고 얘기하는데 50%가 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페미니즘은 다양한 소수자와 폭넓게 연대해야 된다에 50%가 넘는 여성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대 여성의 현실 의식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여성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가 71%,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남녀 중에 평균은 44%였는데 20대 여성은 71%가 여성이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부장제나 성차별 탓에 남성에 비해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다가 73%입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가 여성한테 불공정하다 70%, 남성은 사회적 차별 받는다는 거의 동의를 안 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 가부장제나 성차별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능력 차이는, 남녀 간의 능력 차이는 별로 없다. 하지만 40%는 취업에서는 남자가 더 유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입사 성차별에 관해서 취업에서는 남자라는 것만으로도 스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20대 남성의 마이너리티, 내가 약자다라는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는 남자한테 느끼는 감정 온도가 38.7도입니다. 평균의 사람들이 56.7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호감도를 남자들한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자들이 38.7도밖에 남자들한테 호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20대 여자들이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연애하지 않고, 왜 아이를 안 낳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은 다른 세대들보다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복지가 더 중요하고, 또 경제 성장보다는 환경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성혼의 법제화를 지지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나 다양성이나 난민이나 성소수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자아이가 살기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남자아이가 살기 좋을 것이다 57.6%입니다.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에 65%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인 성취가 어렵다 72%입니다. 이걸 보면 왜 20대 여성들이 앞으로 점점 더 비혼이 많아지고 저출산이 많아지고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표를 좀 가져왔어요.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표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2018년 한국 남녀 임금 격차 OECD에서 발표한 건데요. 1995년 이후로 늘 1등을 했는데 한 번도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녀의 임금 격차는 사실은 대표적인 성차별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화면. 네, 여기 보면 남녀 임금 차이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의 차이만큼 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이 나이를 보면 여자의 그 35세에서 39세가 3,9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남자의 45세에서 49세는 6천만 원 정도 받네요. 자, 여기 보면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주요 내용입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자하고 남자의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성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 69.4%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에는 이게 40%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은 지금 여성 고용률을 보면 20대 후반에는 71%인데 30대 중반 되면 59%로 떨어지고요. 그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M자를 그립니다. 이건 뭐냐면 경력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력 단절이 생기면서 경력 단절 이후의 재취업은 단순 노무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유리천장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2019년 자료인데요. 29개국 중에서 유리천장이 제일 확실하게 있는 나라,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고요. 고위직급 여성이 11%, 기업 여성이사가 2.1%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이사를 좀 더 많이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성별 가사노동 시간도 보시면 이게 맞벌이인 경우도 여자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지만 여자 혼자 돈을 벌어도 여자가 집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네, 보면 2020년 KB 금융지주에서 발표한 1인 가구 보고서에 보면요. 남자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자는 그냥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 그냥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이게 무슨 뭐 때문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2020년 여성의 경력 단절 이유는 육아가 42.5%, 결혼이 27.5%, 임신 출산이 21.3%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왜 비혼이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섹스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연애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도 안 낳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페미니즘과 공정사회로의 제안은 딸과 아들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두려움이나 나약함이나 결점을 좀 드러내도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은 있는 사람이 내는 걸로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런 거 없이 하고 딸을 위축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에서 성공한 여자들이 맞고 사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맞고 사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길을 꺾지 않기 위해서 또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움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성스러움을 위축되거나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학생 속옷 색깔에 대해서 학교가 규정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사소한 문제에서 남자들이 좀 나서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먼저 남자들이 말하면
그러면 사회들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억울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봤을 때 침묵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한 남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사회의 여자들은 훨씬 좀 행복한 사회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가 아니라 능력이나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화가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문화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우리를 움츠리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작용하는 힘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지킬 자유가 있고 필요할 때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남자와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페미니즘은 어떤 대단한 사상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성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페미니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 역할을 우리 발제자께서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입장하신 분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법률 용어로 현명주의라고 있거든요. 이름을 밝히느냐, 비현명주의, 밝히지 않느냐. 여기 지금 비대면에서는 이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밝히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내빈 소개 부분을 늘 이렇게 생략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광주교대 전 총장님도 계시고 숙대 전 총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산, 진주, 거창, 군산 등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우리 분들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 대표이신 김탁 교수님과 조줄레 회장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촬영에는 최경국 교수님과 그리고 영화감독 서보경 감독님께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고요. 진행은 김보혁 교수께서 지금 총체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은 발제자님께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신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전부 6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독일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대만, 버마, 미얀마, 버마 등에서 여성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성공적인 리더십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 보니까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남성을 동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외출도 안 되고 또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가 없는 여성은 총살까지 한다는 그런 보도가, 끔찍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권, 여성의 권리가 없는 사회가 과연 남성에게 좋은 사회인 것인가, 아니면 여권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의 사회가 남성에게도 유익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질문의 답이 이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여성의 권리가 없는 사회가 남성한테 좋은 사회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 중심주의 사회가 사실은 남자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남성주의가 지향하는 남성은 굉장히 강한 남성입니다. 능력 있고 강한 남성이고 돈을 잘 못 벌고
혹은 성격이 좀 소심하고 혹은 뭐 그 학력이 좋지 않고 하는 남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여권 평등이 여자에게만 유리하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이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도 남자들 안에서도 왜 너무 강한 남자, 능력만 가지고 있는 남자, 이런 남자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좀 평등하고 행복하자라는 것의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페미니즘 사회가 남성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아랍 쪽은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그게 아마 이슬람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에 호텔에서 부르카를 입고 수프를 먹는 여자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참담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성차별 실태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 만약에 예전보다 성차별이 많이 줄었다고 본다면은 특히 20대 여성은 그 수혜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편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 이혼율은 2019년 혼인 통계나 이혼 통계에 따라서 보면은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그 이전에 2018년보다 7.2% 줄었고, 이혼은 11만 800건으로 그 이전 해보다 2% 증가해가지고 2년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이혼율이 혼인율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또 사회적으로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여성 인권 의식의 확장으로 여성들이 더 이상 가정 안에서의 부적절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참고 살지 않는 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대 여성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죠.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이 사회가 굉장히 남녀 불평등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성차별도 왜 젊은 딸에 대한 성차별이 줄은 거지 아내에 대한 성차별이 줄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자와 여자, 아까 그 가사 분담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여전히 좀 동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지난번에 전년보다 2%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혼인율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이혼율은 더 많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이 여성 인권 의식이 굉장히 예민해진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수명 연장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평등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불평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많이 변했는데 남자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젠더 혐오의 또 다른 이슈는 여성 할당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언젠가 그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가 현 정부의 여성 장관 30% 할당제를 비판하면서 남녀 갈등의 어떤 도화선이 되고, 또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었어요. 전과 달리 여자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할당제가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2019년도 통계를 보면 20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남자를 100으로 보면 여성은 한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자료, 물론 2017년 통계입니다만, 그것을 보면 동일 기업 내에 동일 직급 근로자끼리 비교했을 때도 임금 차이가 만만치 않다. 남녀 시급 차이는 사원은 3,750원, 대리는 1,320원, 과장 730원, 차장 1,480원, 부장 3,690원 이런 식인데, 직급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 소위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시간이나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봐도 그런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해도 해소가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을 띠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똑똑한 20대 여성들이 다 간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보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일단 당하는 사람들은 예민하게 되죠. 예민하게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더 많이 지도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하는데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의미로 과거와 달리 여자가 자유롭게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유롭게 공부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대학에서 아마 교수님도 보시겠지만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 여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수석 졸업한 여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죠.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유리천장이나 승진이나 경력단절이 아까 얘기하는 U자형 곡선에 굉장히 이바지를 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의 내각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애인, 소수자들, 그리고 노인들, 혹은 다문화, 여성에 대한 장관들의 이 할당률이 정말 공평하다라는 생각,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고요. 의도적으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정치 진일이나 어떤 지도자, 관리자의 자리에 진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7년 OECD 회원국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7.9%입니다. 우리나라 10%도 안 돼요. 지금 보면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는 과반이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정부 조직 54곳에서 여성 기관장이 6명이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 할당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네. 화가 나는데요, 솔직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끄라파 쪽 나라들 보니까 남녀 구성비가 놀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여성비가 높더라고요. 네, 네 번째. 정 교수님 같은 분이 많아지셔야 돼요. 예,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는 남성 혐오로, 여성 혐오는 남성 우월주의하고 같은 말인지에 관련되는 그런 질문인데 한켠에서 보면은 청년 세대가 겪는 그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임금, 고용, 젠더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있거든요. 단순히 성별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면하고, 그 다음에 혐오가 불평등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 없고 사회와 개인의 문제의 본질을 피한 상태에서 공동의 적을 만들어 혐오를 함으로써 안도나 위안을 얻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종차별이나 나치 독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을 독일의 어떤 적으로 혐오하고 희생시킨 그것을 연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쟁의 공정을 내세우면서 문제의 본질은 호도되고 남녀 간의 편을 가르고 혐오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이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질문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어떤 젠더나 페미니즘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남자도 여자도 그렇지 않은 성도 다 행복하게 화합하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왜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페미니즘을 이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갈등도 지금 이미 너무 심한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혐오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 질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 뭐 취업권, 재산권 등 법적 권리를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확대하자는 그런 운동인데 성평등 운동은 여권 신장이라는 어떤 인권 운동으로 이렇게 덩치시켜서 보면 괜찮겠습니까? 그 성평등 운동은 사실은 여권 신장 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을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는데 성평등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을 가진 그 정체성의 이 문제로 얘기되는 동성애자들과 그 트랜스젠더들의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은 여자와 남자와 이런 성별에 대한 문제라면 성평등은 사회의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그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적 소수자 말고도 그 장애인들, 노인들, 여성들, 뭐 이런 아이들이 전부 성평등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종과 뭐 그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성지향 정체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평등을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등. 네. 특히 성평등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예,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네. 올림픽 양궁 이관왕 그 안산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궁 선수죠. 네. 이 선수에 대한 비난의 시작은 네. 국가대표 그 프로필 사진에 보니까 안산 선수의 그 양궁 조끼에 뭐 세월호 추모 배지가 있었는데 네. 그 안 선수가 뭐 숏컷 헤어스타일 머리가 짧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여자대학에 재직 중이라는 특정 지역 그 여자대학에 재직 중이라는 그런 점을 들어서 안산은 뭐 페미니스트냐라는 그런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일부 그 남초 사이트에서 네. 공격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공격을 뭐 우파의 공격으로 보도하는 그런 또 언론이 있었어요. 네. 우리 사회에서 여권 신장운동을 좌파로 인식하고 남성 우월주의를 우파로 인식하는 그런 측면이 정말 있는 것인지, 네. 그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보수와 평등을 중요시하는 좌파가 그 진영의 논리, 네. 이념의 논리를 떠나서 공동으로 협력해가지고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네. 되는지 그죠? 네. 사실 그 우리나라의 좌파우파의 개념이 정말 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좌파라고 얘기하면 보통 진보적인 진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파라고 하면 보수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사실 그 뭐 여권 신장 운동을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진정한 좌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 여권 신장 운동을 보수 쪽에서 더 그 공감 갖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권 신장이라는 게 뭐 진보적이라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난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난민도 이해할 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하려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도 난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러 굉장히 많은 나라로 갔었고 우리들을 받아준 그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고 탄탄한 나라가 됐는데, 페미니즘에 대해서도요. 사실 남자들한테 굉장히 공감받게 페미니즘을 설명하려면 어머니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미니즘은 그렇게 먼 어떤 이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엄마와 또 애인과 딸과 뭐 그런 내 옆에 있는 그
나의 혈육이기도 하고 또 나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더 그 경계심을 훨씬 낮추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강의를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읽히는 책 중에 남자 교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의 반인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꿈을 꺾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목소리를 내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건강한 사회는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공정한 세상을 또 스스로에게 더 진실함으로써 좀 더 행복해진 남자와 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배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